다음 뉴스는 세 가지 뉴스를 함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속보 자막으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진도센터, 진도해상관제센터에서와 교신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의문의 1분 새 78.3도, 이 배가 급 회전을 하면서 전복이 됐다,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왜 그렇게 급회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구조 활동 중에서 수중을 최초로 촬영한 그 영상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기에는, 지금까지 알아왔기에는 이 배가 침몰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주에 있는 해상관제센터에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후에 네. 진도에 있는 해상관제센터와도 교신이 했다는 사실이 방금 밝혀졌죠. 네. 지금 방금 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갑작스레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요지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시 6분부터 37분까지, 그러니까 31분간 11차례 교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진도 해상관제센터랑 교신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좀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 긴급 구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9시 37분, 그럼 교신이 끝난 9시 37분에 승무원들이, 승조원들이죠. 탈출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밝힌 게 지금 8시 55분에 그리고 8시 58분까지만 확인을 해주고요. 그 전에는 어떤 교신이 있었는지 확인도 안 해주고 그리고 사실 교신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일부 언론에서 진도 해상관제센터랑 그 전에 교신을 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건 오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또 방침을 바꾸어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교신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성시훈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교신 내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했다가 오늘 갑자기 교신이 이루어졌다, 진도하고 교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힌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이런 자꾸 번복이 생기면 시민들은 아무래도 뭔가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기자들도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지금 긴급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도 음성 공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통신보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금은 음성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고요. 또 녹취록도 풀버전과 편집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일부 기자들에게만 나눠줬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이런 걸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의혹을 굉장히 부풀리는 모습입니다. 진도군청에 있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저 교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 완전히 끝났고 거기서 발표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분석 결과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나요? 지금 나온 내용에는 구명정을 착용하라 이런 식으로 구명정을 지금 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또 밝힌 게 뭐냐면 지금 공개 정도만 할 수 있지만 분석은 아직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나마 처음에 안전행정부 대책본부를 꾸렸을 때 굉장히 우왕좌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를 좀 막고자 방지하고자 새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꾸렸는데 이마저도 우왕좌왕하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 지금 교신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면 8시 58분까지는 해군 그리고 해경 해경과 목포 제주 해양관제센터하고 이렇게 교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8시 58분 이후의 시간들에서 교신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너무 많아서 헬기로는 안 된다. 구조가 안 된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해라. 그리고 이 시간에 나가면 남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의혹에 대해서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검찰과 해양경찰로 합동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경찰 그리고 정부는 적절한 구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를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문을 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고 대책 그러니까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느냐, 해경 측의 잘못은 없느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있어 왔는데 이렇게 지금 브리핑 내용을 번복하게 되면 그런 의혹이 더욱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합동수사본부도 지금 교신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 중인데 네. 사실 이 교신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놓는 게 사실 또 조심스러운 게 선장이나 선원들의 피의 사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공개를 해버리면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문제점은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번복함으로써 해경도 또 정부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오락가락한 그런 태도 말고도 해경 역시도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숨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지금 오늘 사건 닷새째 아닙니까? 닷새째인데 생존자 구조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 선체의 기계결함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에 닮은 꼴 배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 이 아리아케호라는 배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리아케호요? 예, 일본에 아리아케호가 있는데 2009년에 네. 똑같은 이 방법으로 배가 좌초가 돼서 넘어져서 이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의 비교하는 게가 많은데 네. 저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날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이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화면 왼쪽이 아리아케호고요. 우측이 세월호입니다. 넘어지는 방향만 다를 뿐 옆으로 누워 있다는 점은 똑같은 점인데요. 세월호는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리아케호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침몰 원인이 이게 6m가 넘는 파도의 뒷부분을 가격당하면서 배가 기우뚱하면서 화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 전도된 최초의 취역이 이제 94년과 95년 비슷하고요. 배수량도 6,800톤과 7,900톤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요. 조선소가 만들어진 배를 만든 곳이 하야시카네라는 곳으로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케호를 제작한 소속사가요. 마루에리 페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2년도에 이 세월호를 한국에 판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 거죠. 성혜진 해운이 그 회사로부터 배를 사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의 배인데 똑같은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넘어졌다. 혹시 배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아리아케호나 이번에 세월호도 그동안에 기계적 결함이 많아서 숱한 보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결함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시 아리아케호에는 28명이 탑승했는데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적었습니다만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선장이 배가 크게 기울어져 탈출이 쉽지 않자 이 소방 호프를 이 로프로 삼아서 승객들부터 바깥으로 대피를 또 시켰고요. 또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승무원 6명이 끝까지 배를 지키고 다 탈출을 시킨 뒤에 자신들은 마지막 탈출 배에 타고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선장과 승조원들의 대처 방식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켜야 되는. 정말 왜 이번에 이준석 선장과 그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사실 좀 통탄할 일입니다. 사실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도 수사받는 태도도 사실 굉장히 불량하다고 합니다. 선장은 엉덩이가 아파서 나 병원에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또 선원은 또 내가 혈압이 높은데 혈압약을 좀 갖다 달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발뺌하고 조서에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내용으로 일삼으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기계적 결함을 제기하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 사고의 원인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요번에 그 청해진 해운이나 아니면 실제로 운항을 했던 조타수나 3등 항해사 그리고 이준석 선장 이 사람들의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기네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기계가 고장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면피의 의혹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적 결함 부분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지금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장과 선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데요. 지금 교신 내용 공개를 한 거 보면 9시 23분경에 구명조끼 방송 지시를 했지만 어쨌든 현재는 방송 불가능 상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방송 불가능 상태라도 선원과 그리고 선장의 의무는 방송을 못하면 오히려 그 선박을 샅샅이 뒤지면서 학생들을 찾으면서 승객들을 찾으면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해야 되고 갑판 위로 올려서 구명정을 표조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결함 부분도 빠져나갈 구멍도 있지만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챙기지 않은 것에는 명백하게 좀 과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처음으로 바닷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의 수중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배경을 보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이동식 카메라 장비를 해경 잠수요원의 헬멧에 부착해가지고 찍은 영상을 어저께 그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틀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저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뿌였네요. 네. 지금 밤 상황인가 보죠? 네. 이게 촬영된 지가 19일 새벽에 잠수부 헬멧에 카메라를 달아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30c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잠수부들이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어딘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들이 보통 잠수함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 정도를 내려간 데 쓰고 한 10분 정도 올라온 데 쓰기 때문에 실제 작업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았으면은 저런 거를 요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 영상을 본 그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영상을 공개하자 이 영상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조 시간이 짧다고 항의를 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생때 같은 아이들이 저 안에 있는데 고작 10분이 뭐냐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도 이 잠수부들이 최선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입장은 더디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이번 운항 기록을 보면 저렇게 7,000톤 가까이 되는 거대한 배가 굉장히 급격하게 회전을 했다라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일단 변침 구간이긴 했는데요. 지금 급격하게 좀 각도가 틀어진 모습을 보이죠. 약간 지금 브리핑 내용하고 이제 취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선박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저희도 버스나 자동차를 탔다고 가정할 때 오른쪽으로 갑자기 꺾으면 왼쪽으로 몸이 쏠리죠. 그런 것처럼 배가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교신 내용을 보니까 컨테이너가 빠져나왔다고 지금 교신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빠져나오면서 오히려 무게중심이 더 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레 지금 방향이 꺾인 걸 볼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방향이 꺾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급격하게 속도를 줄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속도가 그 정지 장치를 눌렀을 때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8시 50분에는 17.1노트였는데요. 하지만 51분에는 지금 11.7노트로 줍니다. 이게 그 킬로미터를 계산을 하면 10km 정도 되는데요. 이 속도는 절대 정지 장치를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결함이 있든지 뭔가 충격을 받든지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1분 사이에 78.3도면은 거의 직각에 가깝게 꺾어졌다라는 얘기네요. 거죠. 그리고 속도가 17.1노트에서
11.7로 낮아졌다고 하면 급격하게 속도가 줄은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는 별다른 그 제동 장치가 없어서 엔진을 후진기어로 놓거나, 그래서 그 영유를 발생해 가지고선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탄력으로 해 가지고선 그 탄력 속도가 그러니까 낮아지면서 이렇게 멈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분 사이에 저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는 저도 한번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뭐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의 직각에 가깝게 핸들을 꺾는 그런 현상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 먼저 그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7.1에서 11점 얼마로는 내려간다는 게 비정상이죠. 선박은 정지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17.1나트가 상당한 거리를 더 나가면서 이제 한참 있다가 11나트 정도가 돼요. 엔진을 완전 죽인 상태가 돼도 11.1나트가 한참 후에 나옵니다. 앞에 뭐 위험물체가 나타난다거나 갑자기 뭐 앞에 배가 나타나서 충돌이 위험이 있다거나 하면 엔진을 조타실에서 스톱 엔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운항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꺾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침몰이 시작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하면서 취재를 해봐서 이제 좀 취합을 해보면요. 일단 조타사 진술이 있습니다. 조타기를 일정 방향으로 돌렸는데 갑자기 확 풀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각도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관측을 해보면 일단 방향은 틀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었는데 그 순간에 조류가 일어서 배가 중심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에 아까 브리핑에서도 지금 방금 대책본부에서 밝힌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컨테이너가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쏠리면서 배가 내부 동력이 끊겼고 그래서 방송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원래 배가 이렇게 갸우뚱하면 균형을 잡아주는 힐링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내부 동력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이 힐링 장치조차 작동이 안 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진도해상관제센터의 자료까지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은 어떤 게 결정적으로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